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청년여성위원회 혁신적인 공천 의견에 대해 제시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홍보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청년여성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국회를 방문하여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당대표실, 사무총장실의 혁신적인 공천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 전달해드린 의견문을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게 기자회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이의석입니다.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세종시당 당원들을 대표하여 총선에서 세종시의 승리를 위해 혁신적인 공천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지난 대선에서 호남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전국 최저 득표율인 15%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대표적인 험지입니다.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맡아온 만큼 미래통합당이 험지 세종에서 바람을 일으켜 승리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세종시의 승리를 위해 세종시 분구가 이뤄질 경우 갑고로 예상되는 지역 선거구에 송하영 세종시당 위원장을, 을구에 해당되는 지역 선거구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송하영 세종시당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남성 지도층들이 당을 외면하면서 무너졌던 세종시당을 살리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여성 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후 정책적인 대안과 투쟁을 통해 유명무실했던 세종시당 조직을 더불어민주당과 겨룰 정도로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험지인 세종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충청지역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최초 제안했던 인물로 세종시를 처음 착안한 설계자입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미래의 행정수도로 완성할 적임자입니다. 세종시에서 승리는 충청권의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총선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혁신적인 공천이란 당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지역 여건과 그간의 행적을 비추어 승리 가능성이 큰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혁신적인 결단을 내리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 미래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청년여성위원회 당원 일동. 혹시 그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질문. 네. 일곱 김정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원을 대표해서 공천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시당에는 고문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단과 상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공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세종시에서 이분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의문이 들고요. 또 이분이 세종시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제하고 이분을 공천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대변하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당에 대해서 노력과 평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시당에서도 의견을 좀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대표했다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세종시를 처음 설계하시고 창안하신 인물입니다. 그 인물께서 내려오셔서 처음 했던 그 정신과 그런 그 기본 틀들이 좀 그 세종시를 앞으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은 그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그 중앙당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좀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가 네. 꼭 어제 바른미래당 그 비례위원이셨던 그 김종록 국회의원께서 미래통합당에 어제 가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경선한다고 지금 알고 저희들이 있거든요. 네. 경선 부분이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전략공천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저희가 누구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18일 날 이제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를 드린 차원으로 제가 기자님들께 기자회견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OTN 뉴스 임헌선 기자입니다. 예. 실제 요 근래에 네. 그 야당 쪽에서 여기저기서 막 통합하고 또 통합은 모든 민심을 한데 모으는 전략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 판인데, 이 세종시에서 물론 청년이 주관하는 건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은 너무 시기가 빨랐는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오너를 하나 세워놓고 부가적으로 바람모으기를 하는 이런 전략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작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하면 올바른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좀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이 부분을 분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읽었듯이 좀 그간의 행적을 좀 비춰봤을 때 노력하신 분들의 공로를 좀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시스템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앙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저희 그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TTNS의 김영준 기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구를 중앙당에 한 거를 보면은 예상 지역 갑구와 을구의 이렇게 송하영 위원장과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국정축구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18일 날 중앙당이 했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시점하고 상황 변화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 말고도 지금 미래 통합당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신데, 시당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버리면, 통합적으로 시당에서 이런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들도 그리고 또 경선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경선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들을 공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세종시에 대한 면접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은 지어져 가는 것으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 청년 여성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원은 이제 정리한 차원에서 저희 청년 여성위원회가 갔다 온 부분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갔다 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 명칭이 정확히 뭐 어떤 저희가 이제 아래 밑에부터는 그대로 드린 겁니다. 위에 부분 말고 이제 아래로 이제 기대해서 되신 분들은 된 부분들은 그대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게 저 시당위원장이라고 지금 아까 명칭을 하셨는데, 예. 내가 알기로는 후보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당위원장이 아니시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시당위원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송하영 네. 시당위원장이라고. 근데 그분하고 이게 서로가 교감이 있어갖고 그분하고 같은 그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제 그 청년 여성위원회가 그 당원들 좀 어쨌든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위원이라고 했는데 여성위원은 몇 분이나 오셨나요? 저희 지금 여성위원장님이 박혜인 여성위원장님인데 지금 어제 이제 아기 때문에 좀 아파서 위임을 좀 해준다고 하셔서 아까 이제 밑에 부분을 좀 제가 대신 읽은 겁니다. 예, 앞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는 너무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그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가 공정하게 이렇게 경선을 거쳐서 모든 것이 돼야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경선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일방적인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앞에서 전부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김종로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잡았던 취소한 알고 계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치적인 배경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예. 김병준 위원장과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예. 근데 세종 갑거냐 얼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부로 수락을 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요? 세종 출마 조건을 거는 걸 알고 계신지? 네, 오늘도 그 조건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하기는 그럼 제가 청년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송하영 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중앙당에서 공천이 아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의 경선이라든가 단독 공천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거꾸로 갑구에 나오고 결국에 김종로 의원이 나온다면 네. 시당 위원장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 불복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 부분에서만 입장을 밝혀주세요. 불복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왜 해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정치인이 아니지만 앞서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결국은 우리 송하영 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한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없으시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